매출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적자라고요?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은 하이브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하이브의 3분기 실적, 한마디로 역설 그 자체입니다. 매출액 좀 보세요.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% 가까이 뛰었어요.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? 그런데 바로 그 옆을 보면 영업이익은 422억 원 손실,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.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. 아니,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. 이렇게나 많이 팔았는데 왜 손해를 봤지? 바로 이 지점, 이 놀라운 성장과 적자 사이에 생긴 이 간극에 이번 분석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찾아볼까요? 바로 손익계산서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. 같이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죠. 자, 이 표를 딱 보시면 범인이 바로 나옵니다. 네, 바로 비용이에요. 한번 보세요. 매출이 한 38% 늘었잖아요? 근데 그동안 매출 원가는 무려 83%나 폭증했어요. 그러니까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는 얘기죠. 판매 관리비도 30% 넘게 늘었고요. 결국 이렇게 확 늘어난 비용이 번 돈을 다 갉아먹고 영업이익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 비용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? 그 답은 바로 매출의 종류가 달라진 데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올해 매출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공연이에요. 30.5%나 되죠. 대규모 월드 투어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는 건데요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공연 사업은 앨범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. 초기에 들어가는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 다니려면 물류비, 현지 인건비, 돈 들어갈 때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긴 한데 그만큼 또 많이 써야 하는 사업 비중이 확 커졌다는 뜻입니다. 자, 영업 적자.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어나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잠깐 이러고 마는 건가? 아니면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인가? 이걸 구분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이브의 지무 상태, 그러니까 회사의 맷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우선 단기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유동 비율부터 볼게요. 3.23배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걸 갚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323만 원이나 있다는 거예요. 갚고도 돈이 넉넉하게 남죠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아주 안전한 수준입니다. 자, 다음은 부채 비율 61.5%.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에요. 회사가 빚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. 그래서 말이죠. 재무 상태를 볼 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. 영업활동 현금 흐름. 이게 뭐냐면요. 회계장부에 찍히는 이익이나 손실 말고요. 진짜로 이 회사가 사업해서 통장에 꽂힌 현금이 얼마냐.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회사의 진짜 체력, 진짜 실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정말 중요한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. 보세요. 3분기 실적만 보면 분명 적자였잖아요. 그런데 올해 9개월 동안 실제로 번 현금은 515억 원.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벌었어요. 그러니까 장두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실제 통장에는 돈이 더 쌓였다는 거죠. 이거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탄탄한 재무 상태를 믿고 하이브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미래 전략과 함께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하이브의 미션, We Believe in Music. 음악의 힘을 믿는다는 거죠.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문장을 중심으로 회사가 밀고 있는 핵심 성장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
첫 번째는요, 아티스트 기획부터 유통까지 그냥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통합 가치 사슬이고요. 두 번째는 아티스트 스토리를 웹툰이나 게임 같은 걸로 만들어서 IP 가치를 쭉쭉 뽑아내는 스토리텔링 마케팅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팬덤 플랫폼이죠. 위버스를 더 키워서 팬들이 놀고 돈도 쓰게 만드는 겁니다.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것, 이게 바로 하이브가 그리는 미래 성장 그림의 핵심이에요. 하지만 그렇죠. 투자는 항상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잖아요.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. 다행히 보고서에서도 하이브가 마주한 위험 요인들, 리스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어두워. 그러니까 뉴진스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죠. 아직 진행 중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 자회사들이랑 맺은 풋옵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자회사 쪽에서 우리 주식 이제 사주세요 하면 하이브가 무조건 약속된 가격에 사줘야 하는 계약이거든요. 이게 나중에 갑자기 큰돈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이번 3분기 적자, 과연 더 높이 날기 위한 성장통일까요? 아니면 앞으로 계속 돈 벌기 힘들어질 거라는 구조적 문제의 시작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바로 앞으로의 하이브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 다음 분기 실적이 그 첫 번째 힌트를 주겠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